뭐라고 났지 않습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 탄핵을 강행했는데, 그러나 이때 의원들이 제동이 걸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탄핵하다가 결국은 탄핵을 못한 것은 이 기재부 장관이 사표를 냈고 그걸 전격적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정작 잘못한 거는 대법원인데, 대법원에서 그런 판단을 했는데 왜 기재부 장관을 탄핵하나, 역효과가 난다 하고 10여 명이 공개적으로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제동을 걸었다고 합니다. 자, TV조선 취재를 종합해보면 어제 밤에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자, 이 최상목에 대한 탄핵의 반대 의견이 10여 명이 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친명인 김영진 의원과 안급익 의원 역시 최상목 탄핵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자, 김도마 백혜견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사법부가 잘못했는데 왜 갑자기 최상목 전 부총리를 탄핵하느냐. 자,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고, 이 외에도 중요한 의사결정인 만큼 이재명 후보와 상의가 필요하다. 자, 총괄 선대위원장이란 추가 소통이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이 나오면서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자, 자기들이 볼 때도 갑자기 이 최상목을 탄핵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탄핵을 왜 최상목하고 심은정 검찰총장을 하느냐. 뭐 심은정은 그동안 여러 가지 검찰 개혁도 하고 뭐 이렇게 저는 이유를 잘하고 하는데, 그런데 최상목은 지금 탄핵하면 역풍이 분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자, 대선 과정에서 탄핵을 하는 건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한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추가 탄핵은 대선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했고, 또 다른 의원도 정도를 확장해야 되는 상황에서 강경 모드로 가는 건 좋지 않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최상목에 대한 탄핵을 하는 것도, 앞으로 또 계속해서 탄핵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것도, 자, 결국은 국무위원들이 의회 정적수를 모자라게 해가지고, 그래서 각종 법안을 만들 때 그 법안 관련해서 거부권 행사를 못하도록 하겠다, 뭐 그런 취지를 보입니다. 자, 이런 취지가 익혀지자 적극적으로 지금 이 조정실에서 국무총리실에서 이것을 발표했습니다. 자, 지금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국무회의 규정입니다. 국무회의 규정. 자, 국무회의 규정에는 지금 15명 이상이 참석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가 계속해서 15명 이상, 지금 현재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나왔기 때문에 14명입니다. 그러니까 15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떤 법안을 만들어도 거부권 행사 못한다 이렇게 안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제적의원이 아닌 구성원이 국무회의의 의결 정지수의 모수다. 제적의원이 아닌 구성원. 그런데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18명입니다. 다 합치면 20명입니다. 자, 그 20명의 과반수가 11명입니다. 11명의 출석으로 개의가 가능하고, 출석 구성원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답니다. 3분의 2 이상, 11명의 3분의 2 이상은 8명입니다. 그러니까, 자, 11명 이상이 나오면 되고, 그 중에 8명이 찬성하면은 통과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거치고 하는 것들, 그 중에 지금, 대통령의 거부권도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거리를 하는데, 그것도 15명이 아니라 11명.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들이 이 최상목 기재부 장관만 탄핵하면 15명이 아니고 14명이 되니까 이제 거부권 행사 못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틀렸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국무총리실은 이 사안에서 국무회의 규정에 따른 국무회의 개의를 위해서 반드시 국무위원 15명 이상의 참석이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11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가 가능하다. 그리고 2021년부터 2022년 국무위원 14명 이하에 참석했던 운영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총 77회 7번의 국무회의 중에 19번은 14명 이하의 참석으로 국무회의가 개의되고 의결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15명 이상으로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 국무회의 개최가 곤란하다는 기사나 이런 언론 보도나 민주당 주장은 틀렸다 하고 아주 바로 바로잡았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형사소송법.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제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대통령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법원은 당선된 날로부터 임기 종료 때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중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당선되면 재판을 못 받게 하는 자, 그런 형사소송법을 개정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헌법의 84조에 따라서 내란 외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를 당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소추 범위 어디냐? 기소냐? 아니면 재판이냐? 자, 이걸 가지고 논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아예 법을 만들어 가지고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 법원은 당선 날부터 임기 끝날 때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된다. 이렇게 딱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자, 이들이 보니까 완전히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려고 지금 온갖 법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혈안. 여기 신구 개정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자, 이래서 이 법안을 만들면 자, 이것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박찬대가 아니죠. 지금 이 최상목을 탄핵하려고 했고 최상목이 그래서 먼저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최상목이 사퇴함으로써 14명이 됐는데 그게 아니라 11명이 제적이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 8명이 찬성하면 된다. 8명. 자, 이러니까 지금 여기도 멘붕이 된 겁니다. 더 앞으로 3명을 국무위원들을 더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투표 정도가 끝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선거의 악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어쨌든 이 이재명 하나를 당선시켜가지고 대통령 만들어 보려고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이재명은 이미 유죄가 선고된 선거에 나올 수가 없는 선거에 나온다 하더라도 당선될 수가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런 범죄자를 대통령 만들려고 차라리 구치소에 있는 사람 데리고 가지고 살인범을 데리고 가지고 또는 강도를 데리고 가지고 대통령 만들겠다고 똑같은 논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거 안 되면은 구치소 갔다 온 사람 또 살인범 또는 강도 이런 사람들은 죄를 묻지 아니한다 하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 만들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쓰고 있다. 자, 이런데 지금 그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국민들의 선택이 두렵지 않는 모양입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추측되는 게 바로 부정선거가 아닐까. 자, 이렇게 마구 난리를 피워가지고 지금 유죄를 선고받은 자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그 과정에 절차적으로 문제된 걸 다 없애겠다고 법을 만들고 자, 그리고 그 정지역수에 국무회의 정지역수에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탄핵도 하고 자,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이유가 바로 결론은 정해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 결론. 그래서 지금 한도수 대행도 그랬고 지금부터 먼저 사전투표부터 빨리 없애라. 사전투표부터 없애라. 자,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 거기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한도수 대행도 지금 출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당선 결과를 미리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 그 잘못된 스킴을 빨리 파괴를 하고 없애버리고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개표를 하자, 투표를 하자,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거기는 지금 동감해 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뭐 듣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크게 또 후회할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